왜 한국 여권만 입국 심사가 이렇게 프리패스야? 이건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여기 태국 공항의 입국 심사대에서 다른 국적의 여권들은 대기줄이 긴 반면 한국 여권만 너무나도 빠르게 통과하는 모습에 태국의 한 입국 심사관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이 입국 심사관은 태국의 극상류층인 하이소의 일원으로 부모님이 화교라 중국 여권보다 더 빨리 들어가는 한국 여권을 보고 당황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그녀는 이제껏 한국을 중국의 속국이었고 지금도 중국의 영향을 받아야만 하는 나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그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갔는데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수완나품 공항의 공기는 늘 생동감이 넘쳤어요. 여행자들은 마치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가며 저마다의 꿈과 짐을 안고 지나가죠. 저는 그 흐름 속에서 이 나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제 일은 단순히 여권을 검사하고 비자를 찍어주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에 누가 들어올 수 있는지, 누가 머무를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일이었어요. 이 일을 맡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제 생각에 이 일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은 별로 없었죠. 제 이름은 촘 라미아이예요. 올해 29살이고 전통과 성실함 그리고 우리 뿌리에 대한 존경을 중시하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은 저에게 성공과 부 그리고 중국을 존중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어요. 우리 가족은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해오는 번성한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우리 가족에게 단순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거의 숭배에 가까운 존경의 대상이었죠. 집안 구석구석 중국 문화가 스며들어 있었어요. 벽에 걸린 그림부터 흘러나오는 음악까지 모두 중국의 것이었죠. 저는 태국 뉴스보다 중국 뉴스를 더 자주 들으면서 자랐고 우리나라 드라마 대신 중국 드라마를 보며 태국 설날보다 중국 설을 더 신나게 축하했어요. 부모님은 저에게 큰 꿈을 갖고 계셨고 저는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썼어요. 나이가 들어서 상하이의 푸단 대학에서 공부하게 되었을 때 저는 중국이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성장과 야망이 넘치는 강대국임을 느꼈어요. 매일 고층 빌딩과 현대적인 기차 그리고 성공을 좇는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들을 지나며 공부했죠. 중국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고 거대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중국이 언젠가 다른 나라들을 이끌 운명을 타고났다고 깊이 믿게 되었죠. 이건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처럼 진실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렇지만 제 생각은 어두운 면도 있었어요. 중국과 그 위상을 높게 평가하면서 다른 나라, 특히 모방하는 듯한 나라들을 무시하게 되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이 거슬렸어요. 한국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음악이나 드라마로 세상에 주목받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겉모습만 화려할 뿐 실속이 없는 쇼처럼 느껴졌어요. 한국은 중국의 아이디어에 기대어 있는 작은 나라처럼 보였죠. 입국 심사관으로 일하게 되면서 제 신념을 실천할 기회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의식하지 못했지만 천천히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행동하게 되었어요. 중국 여행자가 제 창고로 오면 일종의 친밀감이 느껴졌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의무감이 생겼어요. 따뜻하게 대해주고 존중을 보여주고 싶었죠. 그런데 한국인들에게는 달랐어요. 문서에서 작은 실수라도 찾아내려고 하고 일부러 조금 더 오래 지체시키기도 했어요. 가끔은 그들도 제 차가운 태도를 눈치채는 듯 했지만 불만을 말하지는 않았어요. 아마도 그들은 그게 그냥 제 일의 일부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편견이 습관이 되었어요. 그게 옳은 방식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죠. 저는 그저 저의 가치관과 가족이 물려준 신념을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더 큰 이유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단순히 전통을 따르고 중국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게 아니었어요. 우월감과 자부심이 제 행동을 이끌고 있었던 거죠. 공항은 저만의 통제의 세계가 되었어요. 제가 스스로의 규칙을 적용하고 누가 중요한지, 누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어느 날 제 창고 앞에 서 있던 한국 여행자가 생각나요. 제 또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였어요. 차분한 얼굴에 예의 바른 태도로 여권과 서류를 건네며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서류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저는 몇 초 더 서류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저는 그냥 그렇게 놔뒀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에게 이곳에서는 누가 권력을 쥐고 있는지 작은 방식으로나마 알리고 싶었나 봐요. 마침내 그의 여권에 도장을 찍어주었을 때 그는 눈에 감사의 기색을 띤 채 조용히 고맙다고 인사하고 걸어 나갔어요. 그가 떠난 후 이상한 허전함이 밀려왔어요.
제가 불공정하게 행동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를 지체시킬 필요는 없었죠. 하지만 그 감정을 무시해버렸어요. 스스로에게 그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죠. 왜 한국인들이 그 자부심과 자신감으로 관대하게 대접받아야 하는 걸까요? 그들은 세계에 자신들의 재능과 브랜드를 과시하고 싶어 했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과하게 느껴졌어요. 그들이 차지할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가끔 그런 순간이 지나면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어요. 그럴 때면 제 일의 일환이라고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엄격한 입국 심사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그러나 그건 단순한 직업의식이 아니었어요. 제 자부심과 가족의 신념 그리고 세상에 대한 시각이 모두 한데 모여 제 행동을 옥바성하고 있었어요. 공항은 제 신념과 현실이 충돌하는 장소가 되었어요. 매일 제 편견이 시험대에 올랐죠. 저는 제 일에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일에 묶여있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사람들을 받아들이거나 돌려보낼 수 있다는 사실은 묘한 기분이었어요. 스스로에게 제가 나라를 지키고 그 기준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것 이상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 행동은 단순한 규칙 준수가 아니었어요. 제 마음속에 그려놓은 보이지 않는 선, 사람과 문화, 나라를 구분짓는 그 선을 강화하는 방식이었죠. 날이 지나면서 여행자들 얼굴에 드러나는 표정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제 판단을 느꼈지만 불만을 표출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특히 한국인들은 혼란스럽거나 상처받은 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지만 언제나 예의를 지키며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며 작은 만족감을 느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의문이 남았어요. 제가 붙잡고 있는 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단지 오래된 신념 뒤에 숨어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보기를 두려워한 것인지. 조용한 순간에 가끔 상하이에서의 시간을 떠올리곤 했어요. 중국은 거대한 존재처럼 느껴졌고 그 힘과 권력의 일부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 공항에 서서 그 시각이 여전히 명확한 것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각자 다른 이야기를 가진 여행자들, 그들이 여기 오는 이유를 바라보았죠. 가족, 학생, 관광객, 저마다 작은 세계의 조각을 가지고 왔어요. 아마도 제가 옛 신념에 너무 집착하면서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변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자부심은 일단 내 일부가 되면 쉽게 놓아지지 않거든요. 생각은 다시 부모님에게로 제가 자란 집으로 흘러갔어요. 그곳에는 중국의 전통과 이야기, 중국의 위대함을 꿈꾸는 것이 가득했죠. 과연 저는 그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답이 없어요. 공항에서의 제 역할은 여전하고 제 습관도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평소처럼 수완 높은 공항의 입국 심사대에 서서 줄지어 서 있는 여행객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겐 그저 평범한 하루였고 제 일이 늘 그랬듯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몇 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여권에 도장을 찍고 사람들의 얼굴을 스캔하고 일부는 통과시키고 또 일부는 돌려보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보이지 않는 순위 체계가 있었고 각 여행객이 어디쯤 속하는지 나름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인 여행객들은 저에게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그들에게는 특별히 존중과 이해를 보여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좀 달랐습니다. 싫어하는 건 아니었지만 한국인들이 왜 그토록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행동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중국의 위대함에 대해 여러 번 들으며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중국에서 제품을 수입해 태국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며 성공을 거두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중국을 무엇보다도 존경했고 매 끼니마다 중국 음식을 먹으며 밤마다 중국 뉴스 채널을 시청했습니다. 중국에 갈 기회가 생길 때마다 주저하지 않았고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중국에서 공부해보라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하이에 있는 복단대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부모님의 눈에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가족들은 늘 말했죠. 중국은 미래다. 중국이 곧 세계를 이끌어갈 것이다. 입국 심사관으로 일을 시작했을 때 저는 부모님의 얼굴에서 보았던 그 자부심을 제 자신도 느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지하고 어떻게든 중국과 태국 간의 관계도 도울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중국인 여행객들을 좀 다르게 대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들에게 미소를 더 많이 짓고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으면 도와주며 전반적으로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여행객들에게는 엄격하게 대했습니다.
질문을 더 많이 하고 제가 통제권을 쥐고 있다는 걸 알게 만들었고, 때로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기다림을 더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저 나름대로 제 몫을 다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자리에 서 있다가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공항 면세점 근처에 모여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마치 무언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리를 떠날 수는 없었지만 서 있는 곳에서 상점 간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리브영이라는 새 매장이었습니다. 동료로부터 이곳이 오직 한국 제품만 판매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지만 솔직히 한국 제품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국 화장품 같은 단순한 물건을 사기 위해 줄을 서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줄을 서 있는 한 중국인 여성이 친구에게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제품이야. 한국 뷰티가 최고야. 내 친구들이 다들 여기가 품질이 중국보다 좋다고 해서 꼭 사야 한다더라. 친구도 고개를 끄덕이며 똑같이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인지 몰라도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뷰티 제품이 대체 뭐가 그렇게 특별할까요? 제 생각엔 중국 브랜드도 충분히 좋았고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부심 넘치는 중국인들이 마치 한국 제품이 대단한 보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왜 중국 사람들이 마치 보물이라도 되는 양 한국 제품을 사는 걸까요? 이해는 안 갔지만 속으로는 약간 짜증이 나고 심지어 화도 났습니다. 중국 제품만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왜 자기 나라에서 만들어진 제품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걸까요? 며칠 뒤 입국 심사대에서 저를 더욱 당황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의 한 남자가 여권을 들고 제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권을 받아 들여다보니 한국 여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분명 중국인이었습니다. 당황스러워서 여권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곧바로 가짜라는 걸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겉표지며 내부 세부 사항까지 전부 정교하게 만든 가짜 여권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한국인 행세를 하려 했지만 실제로는 중국인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 중국인 남자가 한국인인 척하려고 했을까요? 도대체 누가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싶어 할까요? 저는 늘 한국이 중국보다 훨씬 덜 중요하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중국인이 한국인인 척할 가치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상사에게 보고했고 그 후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이 일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여권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보기로 했습니다. 강력한 여권이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여태껏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죠. 한국 여권이 190개가 넘는 나라에 무비자 혹은 도착 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여권을 가진 나라는 몇 안 되었습니다. 반면 중국 여권은 약 80개국에만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중국보다 훨씬 작고 덜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한국이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여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전 세계에서 그렇게까지 존중받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니 마음이 이상하게 작아진 것 같았고 제 머릿속의 벽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한국인 여행객들을 더 자주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공항에서 자신감 있게 움직였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로 전화를 걸어 비즈니스나 계획, 심지어 가족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새로운 시각으로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길을 잃거나 불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 어디든 가본 적이 있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항상 중국 수입품으로 번창했던 저희 가족의 사업이 힘들어졌습니다. 중국의 엄격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물류가 지연되면서 수입이 줄어들었고 부모님은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오빠는 한국에서 일할 가능성까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전에 없던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 중국의 강력함에 대한 신념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가볍게 농담처럼 말했죠. 우리 가게에서도 한국 제품을 팔아볼까? 농담이었지만 그 목소리 속에서 걱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생각은 저에게도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우리 가게에서 한국 제품을 판다고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공항에서 본 장면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이 한국 화장품을 사기 위해 줄을 서고 그것을 마치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던 모습 말이죠.
제 시야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공항을 다닐 때마다 중국인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 브랜드의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단지 한국 화장품만 사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 전자제품, 음식, 작은 기념품까지 사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나듯 제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세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 세계를 휩쓴 팬데믹이 시작된 그 해는 정말이지 제 인생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경험이었어요. 제가 항상 믿고 서 있던 땅이 갑자기 모래처럼 부서져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나가는 것 같았죠. 모든 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나라들이 하나둘 국경을 닫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까지요. 수완나품 공항에 북적거리던 인파는 사라졌고 활기 넘치던 공항은 소름 끼칠 정도로 고요해졌죠. 몇 명 안 되는 여행자들만 간혹 지나갔어요. 저는 여전히 출근했지만 제 일의 목적은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자유롭게 다니지 않았고 그들은 두려워했고 힘들어했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안달이었어요. 저희 가족은 팬데믹의 영향을 거의 즉시 느꼈어요. 제가 기억하는 한 우리 삶은 부모님의 안정된 수입, 중국 제품을 태국 소비자에게 연결해주는 가족의 수입 사업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어요. 부모님은 늘 그 사업을 자랑스러워하셨죠. 그들은 이 사업이 두 나라를 연결해주는 실 같은 것이라고 했고 그 실은 점점 더 강해질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팬데믹이 닥치자 중국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문을 닫았고 그 실은 갑자기 끊어져 버렸어요. 처음에는 그저 일시적인 문제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항상 강인하셨고 어떤 어려움이든 이겨내는 분이었거든요. 이번에도 다를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몇 주가 몇 달이 되고 상황의 심각성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어요. 물품이 들어오지 않았고 주문이 취소되었으며 한때 물건으로 가득 찼던 우리 창고는 이제 텅 비고 쓸쓸해 보였어요. 한때 방콕에서 우리 가게를 가득 채웠던 고객들도 사라졌어요. 몇 달 사이에 매출은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우리는 적응하려고 애썼지만 점점 더 불리한 싸움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걸 보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부모님은 언제나 강하고 굳건하셨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어요. 그들의 눈에 걱정이 서려 있었고 늦은 밤이면 낮은 목소리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하셨어요. 늘 중국의 힘을 확신하셨던 어머니도 모든 걸 의심하기 시작하셨어요. 어느 날 밤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이렇게 스스로를 닫아버리는 나라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어머니가 중국에 대해 경외심이 아닌 다른 감정을 표현하시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도 의심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중국의 샤오미에서 경력을 쌓아온 제 오빠도 이번 변화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가 다니는 회사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생산이 줄고 수출이 차질을 빚으며 기회들이 사라져가고 있었죠. 어느 날 오빠가 제게 말했어요. 한국의 LG전자에 지원해볼까 생각 중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그가 그런 말을 하다니 이상했어요. 오빠는 항상 중국에 충실했고 거기서 일구어낸 삶에 만족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빠는 제가 중국보다 못하다고 여겼던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한국은 이 위기를 침착하고 강하게 잘 이겨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공항에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인 여행자들, 관광객이든 비즈니스맨이든 전보다 더 눈에 띄었어요. 그들은 조용한 자신감으로 가득 차서 차분하고 확신의 참모습으로 도착했어요. 마치 온 세상이 멈춰 있을 때도 나아갈 방법을 찾은 사람들처럼 보였죠. 예전의 차가운 시선이 아니라 호기심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어쩌면 제가 그들을 잘못 판단해왔던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새로운 무역 기회를 찾기 위해 태국에 온 한국 비즈니스맨들을 도와주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차분하고 집중하며 서류도 완벽하고 계획도 명확했어요. 그들의 서류를 처리하면서 제 감정이 변했음을 깨달았어요. 더 이상 그들을 의심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의 회복력과 전문성을 존경하게 되었죠. 그들은 이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자신들이 하는 일에 확신을 가지고 이곳에 왔어요. 그런 결단력은 제가 항상 존경해왔던 것이었지만 그동안 스스로 그들에게서 보지 않으려 했던 것 같아요. 한편 집에서는 부모님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셨어요. 어느 저녁 아버지가 저에게 몇 달 전만 해도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아이디어를 제안하셨어요. 한국 제품을 수입해보는 건 어떻겠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결연했어요. 아버지가 떨리시는 게 느껴졌어요. 변화에 대한 불확실함이 보였거든요. 우리 가족은 수년간 중국에 집중했어요. 중국은 우리의 사업의 핵심이자 모든 것의 기반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새로운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열린 태도에 놀랐지만 동시에 이해가 갔어요. 모든 게 무너져가고 있을 때는 우리가 한때 무시했던 곳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야 하니까요. 그 후 몇 주 동안 우리는 한국 제품에 대해 연구하고 신뢰할 만한 공급자를 찾기 위해 긴 토론을 나눴어요. 아버지는 여러 한국 회사에 연락을 했고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릴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응답이 간결하고 명확해서 깜짝 놀랐어요. 한국의 공급자들은 공정하고 투명했으며 아버지의 질문에 망설임 없이 답해 주었어요. 이전의 공급자들과 비교해서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죠.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인정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다를 줄은 몰랐구나. 드디어 몇 주간의 준비 끝에 우리는 가게를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어요. 중국 수입품으로 가득했던 가게가 이제 한국 제품 전문점이 될 거였죠. 이는 큰 변화였고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부모님은 수년간 사업을 키워오셨고 이렇게 큰 변화를 준다는 건 마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변화가 올바른 선택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과거에 오래된 방식에 계속 매달릴 수 없었어요. 적응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죠. 첫 번째 상품이 흐린 아침에 도착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가게에 가서 상자를 풀기 시작했어요. 안에는 한국 화장품, 과자, 전자제품들이 들어 있었어요. 한때 그저 유행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물건들이었죠. 그런데 물건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것들이 단순한 상품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것들은 회복력, 적응력, 변화에 대한 의지를 상징했어요. 그것들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한 나라의 상징이었고 저는 그것을 깊이 존경하게 되었어요. 새 제품들로 가게를 꾸미는 일은 새로운 시작 같았어요. 우리 자신을 다시 정의할 기회였죠. 아버지는 물건들을 신중하게 배치하셨고 그 눈빛에는 희망이 비치고 있었어요. 그동안 중국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계셨던 어머니도 이제는 한국의 강점을 배우며 그것을 위협이 아닌 영감의 원천으로 보기 시작하셨어요. 새로운 모습과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문을 연 가게를 보면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처음으로 저는 저의 편견, 얕은 배경 지식에 변화를 주고 싶어졌어요. 우리 가족 가게에서 한국 제품을 팔기 시작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삶 전체가 변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제 모든 세계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뀌어 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저는 중국이 최고고 가장 강력하고 이 지역에서 유일한 리더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된 거죠. 처음에 저는 한국 제품도 그냥 하나의 유행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새로운 것에 열광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봤고 유행은 오래가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번에는 뭔가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공항에서 매일 한국 제품으로 가득 찬 가방을 들고 다니는 여행객들을 봤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마치 소중한 보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한국 스킨케어 제품을 정성껏 짐에 싸넣는 모습도 봤고요. 심지어는 태국 사람들까지도 그동안 현지 상품이나 중국 수입품만 사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 물건에 돈을 쓰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 가게에서 한국 화장품, 간식, 전자제품으로 채워진 선반이 재고를 채우기도 전에 빠르게 비워지는 걸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께서도 하루 매출을 계산할 때마다 숨길 수 없는 놀라움을 보이셨어요. 몇 년 동안 중국 제품만 팔아오셨던 아버지는 갑자기 새로운 종류의 성공을 경험하고 계셨던 거죠. 우리 가게는 팬데믹 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고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제품 덕분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태도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게에서 중국 제품이 아닌 다른 걸 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중국에 정말 충성심이 강하셨고 좋은 제품은 오직 중국에서만 나온다고 굳게 믿고 계셨죠. 그런데 고객들이 한국 제품을 열심히 사가는 모습을 보시더니 뭔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신 것 같았어요. 가게가 나아가는 새로운 방향에 자부심을 가지기 시작하셨고 심지어 우리 가게에서 한국 제품의 종류를 더 늘려보는 것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가족 전통을 고수하던 어머니께서도 저를 가장 놀라게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고객들에게 한국 제품의 장점에 대해 설명하시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셨어요. 마치 예전부터 한국 제품을 잘 알고 계셨던 것처럼 말이죠.
어머니는 한국 스킨케어의 다양한 성분, 한국 간식의 독특한 맛, 한국 전자제품의 디자인 특징까지 배우셨습니다. 심지어 어머니 본인도 몇 가지 제품을 직접 사셨는데 그건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한때는 오직 중국 제품만 고집하시던 분이 이제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에 마음을 열게 되신 거죠. 공항에서 제 시각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깨달은 날이 있었습니다. 한국인 가족이 제 입국 심사대로 다가왔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어린 딸이 함께 있었죠. 그들은 오랫동안 여행을 한 것처럼 보였고 그 작은 아이는 인오빠를 안고 졸린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여권만 확인하고 아무 생각 없이 통과시켰을 텐데 이번엔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 가족은 서두르거나 초조해하지 않고 여유 있고 정중한 모습이었죠. 분명 피곤했을 텐데도 말이에요. 그들의 여권을 확인하면서 제가 그동안 한국 여행객들을 우월한 태도로 대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들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입국을 통제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서 더 많은 힘을 가진 듯한 느낌을 받곤 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의 여권을 손에 들고 서 있는 제 자신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예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존중의 감정이 생긴 거죠. 이 가족은 최근에 봤던 다른 한국인들처럼 조용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고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들이 스스로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처음으로 판단 대신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권에 도장을 찍고 돌려주자 작은 소녀가 인오빠를 꼭 안고 저에게 웃어주었습니다. 그 작은 미소는 마치 선물 같았고 제가 다른 사람들을 보는 방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상기시키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과거 신념들이 너무나 좁았다는 걸, 그리고 다른 문화, 특히 한국의 아름다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집에 돌아오니 우리 가족의 변화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한때 가게를 단순한 사업으로 여기셨던 아버지께서는 이제 우리 가게가 태국과 한국을 잇는 다리라고 생각하게 되신 듯 했어요. 고객을 맞이할 때 한국어 인사말 몇 마디를 배워보자는 이야기도 하셨고 심지어 태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공기청정기나 주방 가전 같은 한국 전자제품을 수입해보자는 제안까지 하셨죠. 부모님께서 배우고 적응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변화에 대한 의지가 강하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 제품에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오셨던 분들이 이제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며 즐거움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보이는 열정의 빛이 번쩍였고 어머니는 고객들이 한국 제품의 품질을 칭찬할 때마다 자부심에 차 보이셨습니다. 일요일 가족 모임에서도 전에는 오직 중국에 대한 찬사로 가득했던 대화들이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중국만이 아니라 한국의 성공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국제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 영화와 음악, 그리고 품질과 신뢰를 쌓아온 한국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했죠. 부모님이 중국을 얘기할 때와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다른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는 걸 듣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상하기도 했지만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우리 가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세계의 마음을 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에서 몇 년 동안 일해온 오빠도 변화를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중국의 대기업에서 충성스러운 직원으로 일했던 오빠은 이제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오빠은 한국 LG전자에서 일할 기회를 제안받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을 두고 중국을 떠나는 게 망설여졌지만 우리 가족 가게가 한국 제품 덕분에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로 보이기 시작한 거죠. 오빠이 한국에서 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정말 신기하게 다가왔어요. 오빠는 중국에서 평생을 보내며 경력을 쌓을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조차 다른 방향으로 발을 내디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듯 하면서도 동시에 기대에 차 보였고 저는 오빠를 지지해주고 싶었습니다. 만약 오빠이 한국에 가기로 결심한다면 그곳에서 전혀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 가게는 매주 더 많은 손님들로 활기를 띠었습니다. 입소문을 듣고 한국 제품을 찾는 고객들이 점점 늘어났죠. 특정 브랜드의 마스크팩이나 인기 있는 한국 간식, 유행하는 한국 패션, 액세서리 같은 구체적인 제품을 요청하는 손님들도 생겼습니다. 마치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열리는 것 같았고 부모님께서는 그 변화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한 단골 손님이 어머니와 함께 가게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몇 번 오셔서 한국 스킨케어나 메이크업 제품을 구매하셨는데 자신이 원하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진열대를 둘러보며 어머니께 한국 스킨케어 제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연 성분과 순한 포뮬러, 그리고 사용 후 피부가 개선된 경험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의 한국 제품들을 공급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 뿌듯했답니다. 이렇게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빠르게 변화할 줄 몰랐어요. 정말 요즘은 한국 바라기가 될 것만 같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에 한국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세요.